자, 이 시간에도 앞 시간에 이어서 유형상사의 판매관리비 거래 두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9월 2일이고요.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해 주었습니다. 자, 카드 결제 문제 나오네요. 여러분, 카드로 작업복을 구입했다 하는 겁니다. 카드 결제한 것은요,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겠죠. 대변의 개정 과목이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부채인데, 미지급금은 이 작업복 판매한 회사에 미지급한 게 아니라 삼성카드가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성카드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언제 우리가 갚냐면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잖아요. 계좌이체 하는 날 차변에 미지급금이 오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카드 결제로 작업복을 구입했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이고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 판매관리비 공부하니까 이 종업원들이 입을 작업복은 무슨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네,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됩니다. 네. 복리후생비. 그래서 우리 옷과 관련해서 복리후생비는요, 유니폼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그 유니폼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만 원. 지금은 작업복, 유니폼과 마찬가지죠. 또는 체육대회 때 추리닝을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추리닝을 하나씩 운동복 구입했다. 그것도 복리후생비. 그래서 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들이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입력할게요. 9월 2일 거래죠. 9월 2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 거 써야 돼요. 811. 자, 거래처 적요 생략하시고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면 위에 것도 복사 안 되고 지나갈 수가 있죠. 네, 금액은 21만 원.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이죠. 거래처 넣어줘야 되죠. 삼성카드에다가 지급해야 되죠. 삼성카드가 거래처가 되고요. 금액은 21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 보는 것 중에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카드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뭐를 했다. 그러면 대변은 하여튼 미지급금이에요. 차변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썼으면 복리후생비고, 차를 고쳤으면 차량 유지비고,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으면 접대비고, 대변은 아무튼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면 대변은 무조건 미지급금이 됩니다. 거래처는 카드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비용으로 하느냐는 그 성격에 따라서, 지금처럼 작업복을 샀다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다 그러면 접대비, 차량을 수리했다 아니면 차에다 기름을 넣었다 회사 차에다가 그러면 차량 유지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비용을 차변에 비용 발생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4일 날 거 해볼게요. 3일 거죠. 3일 거 해볼게요. 산재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로 회계 처리해라 그랬네요. 산재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아요. 네, 오히려 보험료로 처리하는 회사는 더 적습니다. 왜 보험료인데 보험료로 처리 안 하느냐? 대개 보험료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는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 예를 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었다. 우리 자동차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것들 회사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근데 산재보험료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이 근무하다가 재해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그 치료비라든가 하는 것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험료로 처리할 것 했으니까 보험료로 해야 되지만 시험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여러분 처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보험료로 하겠습니다. 9월 3일 입력할까요? 9월 3일 3번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 거 821 금액은 12만원 대변의 현금이네요. 101번 현금 12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변 대변 하면 대체 전표가 되고 만약에 처음에 보험료 입력할 때 여기 구분을 출금으로 해버리면 출금 전표 한 줄로 입력해도 회계 처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4일날 거 해보겠습니다. 9월 4일날 어떤 내용이냐면은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 대변이 50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대변은 찾아냈어요. 보통예금 대변 50만원. 그런데 그 건강보험료가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것이고 50%는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이라든가 또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금이 있죠. 이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산재보험료도 산재보험료는 전부를 회사가 부담해요. 자, 그러면 대변은 보통예금이고 50%니까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 부채감소 또 50%는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이렇게 차변을 두 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대변부터 입력할게요. 자, 9월 4일 날짜 고치시고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이죠. 서울은행 보통 방향키로 가서 50만원 자산 감소하고요. 차변에 와서 예수금 25만원이죠. 254번 예수금이 25만원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죠. 811번 복리후생비가 25만원. 네, 이렇게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이거 보통예금은 서울은행까지 코드로 꼭 입력해 줘야 됩니다. 50만원 하시고 차변이 예수금 부채감소 25만원 또 차변의 복리후생비 25만원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일 날 거 해볼까요? 9월 5일 영업부 사원 국외 출장 항공료 120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차변은 여비고통비 그쵸? 네, 그러면 차변부터 입력해 볼까요? 자, 9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사용해야 됩니다. 방향키로 쭉쭉쭉 가가지고 120만원 줄이 바뀌었으면 대변의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 1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일 날 거 해보겠습니다. 9월 6일입니다.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전표로 이번에는 해볼게요. 그러면 출금으로 하면서 개념과목은 뭘로 해야 되느냐?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았기 때문에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그래서 9월 6일 날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9월 6일 9분에서 1번 하면 출금하면서 대변에 현금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뭐냐? 813번 접대비. 네, 거래처 생략하고 적요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접대비는 거래처 생략해도 됩니다. 5만원. 이렇게 출금으로 하면 한 줄로 입력이 끝나버리죠. 다음은 7일 날 거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경기상사의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동양란을 보내고 대금 8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화분을 보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출금으로 하면서 접대비입니다. 이것도 거래처의 창사 기념일이니까. 자, 7일 날짜도 입력하시고요. 이것도 출금한 다음에 813번 접대비 처리하시면 돼요. 8만원이죠. 이렇게. 네, 이런 것이 다 접대비입니다. 자, 8일 날 건 뭔가 볼게요. 신상품 설명회 후에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금 45,000원을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네,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것도 접대비입니다. 그러면 9월 8일 날 8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에 813번 접대비 얼마가 들었냐면 45,000원. 대변은 카드 결제에 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카드로 뭔가를 지출하면 미지급금이에요.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겠는데 삼성카드죠. (45,000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일 날 거는 또 어떤 건가요? 9월 9일 날은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었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88,000원이 되겠고, 왜 빠져나갔냐? 판매 영업부 직원들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갔대요. 회사가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주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 이걸 뭘로 처리할까요? 예, 통신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예, 회사 통신비로. 예, 판매사원들의 핸드폰은 주로 개인 핸드폰이지만 회사 업무용으로 많이 쓸 테니까 회사는 그 통신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회사 업무를 이유로 해서 통신비가 나가기 때문에 통신비 회사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자, 9월 9일 날 입력합니다. 날짜를 9일로 바꾸시고 차변은 3번 통신 814번입니다.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88,000원. 대변은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죠. 서울은행, 거래처 서울은행 보통 88,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관리비 개정과목 급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접대비, 통신비까지 지금 나왔네요. 여비교통비도 나왔죠. 네. 그 다음에 10일 거 보겠습니다.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요금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통신비입니다. 우편료도. 그래서 이것도 현금 지출이니까 출금전표로 쓰겠습니다. 9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9분에서 1번 출금 통신비
814번입니다.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4,000원. 11일 날 걸 또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돼서 나간 거죠. 그래서 보통예금은 대변이 돼야 되겠고, 예, 이 보통예금이 대변이 되는 거고, 수도요금은 개정 과목이 좀 특이하죠. 예,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1일 거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하세요. 9월 12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수도광열비 815번입니다. 네, 방향키로 쭉 가셔서 3만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네, 보통예금 서울은행이죠. 보통예금 서울은행이죠. 3만원 되겠습니다. 자,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12일 것도 지금 비슷한 겁니다. 난방용 유류 기름값이죠. 20만원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대변의 현금이니까. 자, 여러분 난방하는데 기름이 필요해서 기름을 사온 거예요. 이것도 수도광열비입니다. 네, 날짜를 9월 12일로 바꾸시고요. 출금전표로 수도광열비 처리합니다. 815번입니다. (20만원) 자, 비슷하게 나갑니다. 9월 13일 날 이번에는 전기요금인데요.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과거에는 수도광열비로 묶어서, 즉 수도요금, 난방요금, 전기요금을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요금이 금액이 커지면서 사무실에서의 전기 소모가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서 전력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표시합니다. 자, 전기요금 2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전력비, 대변의 보통예금 해주시면 돼요. 자, 9월 13일 3번 차변의 전력비 816번 쓰면 됩니다. 23만원. 대변은 보통예금 서울은행 23만원 되겠습니다. 14일 거를 볼까요? 영업부에서 사용 중이던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오늘 납부했대요. 그럼 이것도 출금전표로 쓰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 자, 9월 14일 입력할까요? 9월 14일로 날짜 바꾸시고, 예,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출금 하신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817번입니다. 817번 세금과 공과금 해서 금액은 8만원 되겠습니다. 자, 9월 15일 거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법인 균등분 주민세 세금입니다. 주민세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9월 15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9월 15일 1번 출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 있죠.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10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비슷하네요. 9월 16일 역시 그 트럭에 대한 면허세 18,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면허세, 주민세 모두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출금하신 다음에 817번 세금과 공과금 18,000원. 다음에 17일 거 보죠. 9월 17일 날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현금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출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9월 17일로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거 모두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17번 코드였고요. 그 다음에 9월 18일 것도 같은 개념 과목이네요. 상공회의소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은 아니죠. 그러나 개념 과목을 같이 쓰고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 네, 자 9월 18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18일 하시고요. 네,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네, 출금으로 하시죠. 출금. 네, 출금. 네. 응? 잘 못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를 무엇으로?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 그거 뭐 같은 비용이니까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했다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예, 세금과 공과금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세금과 공과금 출금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5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그 기관은 그 우리가 그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만든 기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정기관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회비는 이제 회사에 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도 나중에 이제 법인세 조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 사장님이 뭐 땡땡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그 대학교 동창회에 우리 사장님이 가입을 해가지고 동창회비를 회사가 내주고 있네요. 만약에 내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비 내듯이 1년에 뭐 이렇게 수십만 원을 내고 있다. 그거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만약에 처리를 회사가 내주고 있다면 접대비 처리해야 됩니다. 접대비. 그건 접대비도 판매관리비이고, 그러면 여기 저 세금과 공과도 판매관리비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비용에 한도가 없어요. 예. 한도 초과니 뭐니 세무조정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접대비라 하는 것은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접대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대비는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이 회계 처리하는 분들이 접대비가 한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요령껏 처리를, 어차피 세무조정할 때 다 비용 인정 못 받으니까 아예 그냥 회계 처리할 때도 접대비 초과인 거 아니야, 접대비 말고 다른 거 어떻게 적당한 개념 과목 없을까 해서 처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무슨 회비를 내는 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그 기관의 회비다. 이런 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업종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업종화하니까 학원연합회라는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기관이 사단법인이에요. 학원연합회. 네, 그러면 학원연합회 회비를 냈다. 이런 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합당하죠.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땡땡 향후의 회원이다. 예, 근데 제가 여기 사장이니까 땡땡 향후의 회비를 제가 학원 통장에서 딱 이체시켰어요. 그리고 그거를 세금과 공과금 안 되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세금과 공과금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했죠. 그 다음에 19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 네, 인지하고 비슷한 게 증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지하고 증지하고 개정 과목이 달라요. 인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고, 증지를 붙였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인지 증지를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구분을 정확히 하려면은 인지는 세금과 공과금, 증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으면 나누시면 돼요. 자,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할까요? 자, 9월 19일 출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 10만원. 자, 9월 20일 거를 해볼게요. 내용이 길어요. 국민연금보험료 46만원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보험료의 50%는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한 것이고 50%는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회사 많습니다. 자, 회사 부담분의 대부분은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는 100%다. 회사가 내고 있는데 다 복리후생비 처리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아마 성격상 이건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인데 그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대신 내주고 있다. 이거는 연금 지급은 이게 국가가 해주는 것인데, 국가가 해주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건데 국가가 지급할 거를 사업주 보고 좀 부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는 건가? 하여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자, 그래서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거를 출금전표로 23만원, 23만원 두 번 처리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대체전표로 대변에 현금 하나 쓰고 차변에 예수금, 세금과 공과금 23만원씩 그렇게 작성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하나의 전표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효율적입니다. 자, 9월 20일 대변에다가 101번 현금을 46만원을 입력해 놓고 차변을 두 개로 쪼갭니다. 예수금, (254번) 23만원이겠죠. 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23만원이죠. 이렇게 대체전표로 하면 하나의 전표, 한 건, 하나의 회계 사건은
하나의 전표로 하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아요. 출금 2개로 해놓으면 이게 전표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상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일 거 보겠습니다. 9월 21일 거는 강남빌딩의 9월분 임차료 100만원 중에서 7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을 다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임차료. 그 대신 대변을 2개로 나눕니다. 70만원은 현금이고 30만원은 뭘로 하면 될까요? 미지급금. 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마치 외상 처리해 주시면 돼요. 미지급금. 자, 그래서 9월 21일 거 비용 처리를 할 때 임차료 처리합니다. 9월 21일 3번 차변에 임차료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거죠. 819번. 네, 금액은 70만 원이고요. 아니, 100만 원이고요. 대변에 70원 현금이죠. 101번 현금이 70만 원. 또 대변에 나머지는 부채 처리합니다. 미지급금. 근데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코드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강남빌딩이라는 거래처로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40231. 네, 30만 원. 항상 부채, 채무나 채권은 거래처 코드를 꼭 챙기면서 입력해야 됩니다. 네, 판매관리비 개념 과목이 참 많죠.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22일 걸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시오. 여러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의미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자산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자산 계정 과목으로 해야 되고,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어컨을 수리했다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을 쓰면 돼요? 예, 수선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한 건으로 할 수 있죠. 자, 9월 22일 날짜 바꾸시고 9분은 1번 출금 수선비 820번 방향키로 쭉 가서 (9만 원이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일은 어떤 거냐 하면은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용 계정 과목 중에 판매관리비 중에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 지급이니까 출금 전표하면 됩니다. 자, 9월 23일 날짜 바꾸시고요. 출금 하신 다음에 보험료 821번.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냐 하면은 120만 원. 그런데 만약에요,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거 됐다고 볼까요?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계정 과목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예,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가끔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 처리하면 안 돼요.
선급비용. 이게 자산이죠. 당좌 자산에서 우리 선급비용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보험료를 자산 처리할 것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차변에 선급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은 이제 현금 지급했으면 이건 대변 현금이고요.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일 거를 뭐 한번 해볼까요? 24일은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 원을 지급했으니까요. 출금 전표로 해서 대변 현금 처리하죠. 엔진 오일 교체했으면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수선비가 아니에요. 차량 유지비. 자, 날짜를 9월 24일로 고치시고 출금 차량 유지비는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822 4만 원. 25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경기 상사에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그러니까 상품 샘플이나 상품이나 같아요. 퀵서비스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퀵서비스로 상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운반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운반비. 만약에 퀵서비스로 어떤 계약서를 발송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운반비가 아니라 통신비가 됩니다.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뭐 등기로 주고받을 수도 있죠. 등기로 주고받는 것도 통신비. 그 다음에 퀵서비스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통신비. 그런데 판매 상품의 샘플을 발송했다? 이건 운반비가 돼야 되죠. 네, 운반비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9월 25일 날 1번 출금하시고, 네, 운반비 판매관리비에 있습니다. 824번 2만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26일 몇 개 안 남았네요. 26일 날 어떤 것이냐면 신입사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 교육, 그리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금으로 하는데 개정 과목은 뭘까요? 교육훈련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자, 9월 26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하시고 교육으로 검색해 보세요. 825번에 교육훈련비 선택하시면 됩니다. 30만 원. 자, 27일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요? 본사 사무실에 신문 구독료 15,000원을 한국일보에다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것도 출금으로 하면 되죠.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다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27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1번 출금하신 다음에 도서 인쇄비 개정 과목 잘 정리해 두세요. 826번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15,000원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 다음 28일 것은 어떤 건가요? 28일 사무실에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원. 현대문고에서 구입을 했고요. 대금은 현금 지급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용 소모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그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현대문고에서 샀으니까 혹시 사무용품비
아닙니까? 사무용품비도 개정 과목 있으면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비로 해도 되고 사무용품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비용이 아니라 가끔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모품을 자산 처리하라는 말은 개정 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예,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B, 자산으로 처리할 것 하면은 소모품. 네. 그래서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 소모품 정리 분계라는 거 있죠.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정리하는 결산 수정 분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소모품 B로 우리는 처리하겠습니다. 28일로 날짜 고치시고 출금 하신 다음에 소모품 B 하겠습니다. 830번 10만원 됐고요. 자, 29일 것은 뭔가요?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답니다.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군요. 차변에 오는 비용은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적합할까요? 장부기장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예, 수수료 비용이라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900번 때 쓰면 안 돼요. 800번 때 수수료 비용. 자,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해 보겠습니다. 29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831번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50만원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은행은 서울은행입니다. 서울은행 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일 거 판매관리비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요.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광고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제작비가 15만원 들어갔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광고를 위한 현수막이니까 계정값은 뭘로 하면 될까요?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가 있어요. 광고 선전비. 자, 9월 30일로 날짜 고치시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번 출금한 다음에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은 83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굉장히 많죠.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강렬비,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보험료, 수수료 비용, 전력비도 있었고요.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유지비 등등. 그래서 이 판매관리비는 계정 과목을 짝짝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계정 과목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